자,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 방지법과 성폭력 방지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길다 보니까 줄여서 그냥 가정폭력 방지법, 성폭력 방지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가정폭력 방지법의 목적이 뭐 당연히 가정폭력 예방이죠. 가정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당연히 사전적 적극적인 예방 차원을 하지만 또한 사후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등장했을 때 그를 사후적 소극적이지만 치료하는 것도 똑같은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 적극적인 예방과 사후적 소극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정폭력 방지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본 이념은 당연히 인간 존엄으로서 가정 내에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같이 전통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민망한 옛날에 그 가부장제에서 소위 폭력적 가장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그런 가정 분위기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간이 존재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받는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기본 이념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국가 등의 책무가 쭉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더니 조치를 취해야 된다. 또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다 이 좋습니다. 편하게 읽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결국에 말은 길게 있지만 시도와 시군구의 가정폭력 예방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시도와 시군구에 가정폭력 예방 방지 및 보호 지원을 담당한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된다. 해서 말은 길게 적었지만 광역교든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에 드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도와 시군구에는 이렇게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기구를 준다.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실태주사는 우리가 법제로는 하나의 공식처럼 일반적으로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태주사는 3년이니까 그냥 3년이란 단어를 보시되 주무관서가 어디다? 이 가정폭력, 가족, 청소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주무부서는 여성가족부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 정권이 여성가족부를 둬야 된다 말해야 한다 하지만 끝내 지금 여의치 못하고 그대로 지금 존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여기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는 읽으면서까지 공부할 내용은 아니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4번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교육을 위하여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예방에 관한 이런 법률을 예방에 관한 이런 교육은 이제 보편적인 상식을 넘어서도 보편적인 상식을 넘어섰다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법이 존재하는 것 보면은 가정폭력이 만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밖으로 언론을 통해서 조심을 하고 있지만 언론으로 인해서 기사를 내기보다는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그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아동의 취약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가족 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피해자나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족 구성원이 여기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가족 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이외 지역에서 취약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취약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런 그 당연한 말을 쓸데없이 적어놨느냐 하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피해자나 동반한 가족 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이외 지역에서 취약할 필요가 있을 때 취약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그래서 주소지 이외 지역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긴급전화센터가 나와 있는데 뭐 구체적인 전화번호까지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교재이기 때문에 상세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성 긴급전화 올려보겠습니다. 여성 긴급전화는 국번 없이 1366, 또 다누리 콜센터, 경찰지원센터 국번 없이 117. 자꾸 119만 생각하고 소방관서를 자꾸 하는데 117이 있다는 거 잘 알려지지 않는, 이거 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여성긴급전화 1366은 그래도 많이 알려졌지만 여성지원센터 국번 없이 117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또 법률구조공단도 있지만 뭐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경우는 퇴근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특히 경찰지원센터 117 같은 데는 좀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 우리가 당연히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에 귀가하도록 되어 있는 이용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같은 경우 가정폭력에 관련되기 때문에 양쪽인 소위 형법 적용 영역과 소위 가족법 적용 영역 이런 여러 영역이 믹서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적 차원보다는 역시 형법적 차원 폭력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난 폭력에 관련된 상담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과 똑같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넓게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설치 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상담소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상담소는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좀 인도주의적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상담소의 업무 있는데 상담소의 업무 쭉 읽어보시되 거기 보시면 신고받거나 상담에 응하는 일, 여기 보면은 신고도 있다는 거 알죠. 많은 사람들이 상담만 생각하는데 신고도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 당연히 상담은 당연한 거고 또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시면 보호도 있습니다. 임시지만은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 그래서 신고, 또 그러면 상담뿐만 아니라 보호. 또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뢰라고 우리가 사회복지 실태는 의뢰라고 합니다만 거기 보면은 보호실로 인도하는 일도 역시 상담소의 일입니다. 그래서 상담소의 업무라고 해서 상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받는 것도 있고 임시적이지만 일시 보호하는 일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도 업무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교육이나 홍보도 있고 조사나 연구도 있다. 그래서 상담소의 업무를 너무 좁게 상담이란 단어 하나로만 국한하지 마시라. 이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보호시설. 이제는 청소년 가정폭력 상담소가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역시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2항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아까 상담소와 같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뿐만 아니라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여기는 중요한 것이 개인은 사회복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그저 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비영리법인 설치로 온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해서 본다면 개인의 신분으로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행정 절차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인가사항입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의 인가사항이다. 보통 우리가 시장 군수구청장의 인가사항 그러면 어린이집 있죠? 그래서 그 국공립 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은 시장 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이처럼 시장 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는 누구를 줘야 된다 보시고 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는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그리고 앞에도 법조문에 나왔지만 외국인, 장애인에 대한 특화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로 크게 이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그리고 외국인 보호시설과 장애인 보호시설을 특화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앞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단기 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다음에 장기 보호시설은 2년의 범위 내에서, 나머지 전부 2년입니다. 다음은 2년.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보호시설은 6개월 이내지만은 장기 보호시설, 외국인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은 2년의 범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만 6개월이고 나머지는 모두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 봐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모든 보호시설의 기간을 보호시설의 기간의 연장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단기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6개월 더, 2개월, 즉 이 말은 뭐예요? 6개월 더 연장 가능하다. 3개월씩 2번 더, 그러니까 기본 보호기간이 6개월 범위인데 3개월씩 2번 더 한두 있다면 6개월까지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나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되어 있지요. 당연히 보호시설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명분이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교육비, 그렇죠?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교육비, 아동복지법에서 나왔던 이런 용어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나머지 좋고 다음에 인가취소 보시면 됩니다. 인가취소. 다음에 인가취소와 같은 인가의 취소나 폐지, 취소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불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 청문 절차를 거치러 되어 있다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볼까요? 여기 보시면 폐쇄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된다. 기본 법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성폭력방지법을 보겠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전적, 적극적 예방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예방만 있는 게 아니라 사후적, 소극적인 보호 조치나 그에 대한 사후적 구제 조치도 같이 반영된 법이 성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줄여서 성폭력방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역시 이 국가 등의 책무도 보면 사전적, 적극적 예방과 사후적, 소극적 보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방하고 보호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성폭력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하나의 법제론의 공통적 기간으로 3년마다 있잖아요. 3년마다. 이것도 그냥 굳이 뭐 문장을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실태조사가 나오면, 물론 예의도 크게 드물게 있지만 실태조사가 나오면 3년이란 기간, 기본교육, 종합교육은 5년, 실태조사는 3년. 이란 단어를 기본 공식으로 숙지해 주시고 예의를 따로 체크를 내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성폭력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그래서 이 성폭력 예방교육에 보면은 뭐 단체가 그렇습니다만 당연히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장,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초중등학교라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초중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의장. 그냥 학군에 묶어서 교육기관 의장. 그 밖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또 그런가 하면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 지침 마련. 또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시행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누구에게? 가족, 청소년만큼이나 성폭력에 관련된 것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다음에 뭐 또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 또 그러면 4번에 보시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사용자는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다 해도 여전히 장난이었어, 농담이었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안 됩니다. 성에 대해서는 장난도 농담도 안 됩니다. 당사자가 뭔가 불쾌감을 느끼는 순간 범죄는 성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끼리 어쩐다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 내, 특히 직장 내, 가정 내를 떠난 가정 내에서도 소위 이 폭력이란 문제의 범위에 넓게 들어가면 성에 대한 것, 가정 구성상에서 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직장 내에서는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농담이라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설치 운영.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은 역시 여성가족부 장관과 시도지사 여기한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소위 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거 보시고 어떤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할 수 있대 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걸 봐주시면 됩니다. 다 좋습니다. 다음에 성폭력 추방주간이 있네. 성폭력 추방주간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해진 바는 없지만 어떤 여기에 1년 중 1주간을 성폭력 주간 기간으로 한다라고 해서 1년 중 1주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피해자 등에 대한 취약 및 취업 지원이 나와 있는데 피해자 등에 대한 뭐 당연한 것 같지만은 문장을 볼 적에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의 법률 상담 등을 할 수 있다. 그렇죠?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등에 관한 법률 상담 등을 할 수가 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촬영물이 나와 있죠. 불법 촬영물. 그래서 여기 보면 불법 촬영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국가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정보 유통망에 유통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국가의 공권력보다 기술이 더 앞서가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그럼 지원 대상자, 배우자 여기 보면
범위가 지원 대상자는 당연하고 그 배우자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직계 친족도 당연하다고 돼 형제 자매도 삭제를 위한 국가의 촬영물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촬영물 삭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는 지원 대상자 그리고 그 배우자 직계 혈족 직계혈족은 그야말로 직계혈족은 위아래지요. 부모, 조부모, 또 자녀, 손자녀 이런 것처럼 위아래 직계혈족 그리고 형제자매까지를 그 자격의 범위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성폭력, 줄한쳐 되겠지요. 비용은 성폭력 행위자가 부담한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 가정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는 것처럼 성폭력, 여기 보면 성폭력 피해 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또 역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또 가정폭력 방지법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자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하나의 공식처럼 갑니다. 그리고 그 유해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유유자가 설치 운영하려면 역시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와 마찬가지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나의 공식처럼 하되 사회복지사업법과는 달리 범위가 넓어져 있죠.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건 마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개인은 안 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 절차는 신고사항이 아니라 인가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 겸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에는 여기처럼 일반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그리고 보호시설의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 보호시설, 또 다립지원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가정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좀 올려볼까요? 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는 이렇게 보호시설로 일반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이 있고 또 외국인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외국인 보호시설. 그래서 일반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 보호시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반 보호시설과 같은 어떤 피해자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장애인 보호시설은 장애인인 피해자. 다음에 다음에 외국인 피해 시설은 외국인이죠. 외국인인. 그래서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보호를 해주는 도움을 주는 이런 시설은 외국인 보호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뭐냐는 거지.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로서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을 특별지원 보호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폭력 범죄 특별법이죠.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시설을 특별지원 보호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장애인 보호시설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외국인 보호시설은 외국인인 피해자를, 그리고 이 일반 보호시설은 그냥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비해서 특별지원보호시설은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로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특별지원보호시설이라고 한다. 그 외에 공동생활가정이 공동생활시설이 2개가 있는데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중에 특별지원보호시설 따로 정도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보호시설의 입소기관이 나와 있는데 일반 보호시설, 또 장애인 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 보호시설 쭉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일반 보호시설은 1년입니다. 원칙이 1년. 일반 보호시설은 모두 1년입니다. 장애인 보호시설은 2년입니다. 2년. 그리고 특별지원보호시설도 19세가 될 때가 19세 미만의자니까 여기도 2년의 범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에 외국인 보호시설은 1년으로 합니다. 외국인 보호시설 1년. 다음에 자립지원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 모두 2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우리가 기간으로 본다면 일반 보호시설과 외국인 보호시설은 원칙이 1년입니다. 나머지 장애진 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나머지는 모두 2년. 그래서 1년은 보호시설 1년은 일반 보호시설과 외국인 보호시설은 1년, 나머지는 2년. 나머지 시설은 모두 2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중에 일반 보호시설과 외국인 보호시설은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예외 또는 연장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상담원 자격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십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훈련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이를 교육훈련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교육시설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똑같은 내용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여야 하지만 그 설치 운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 다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또는 교육훈련시설로 위탁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똑같은 내용인데 줄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교육훈련시설로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원칙으로 하되 그 이외에 국가 이외에 국가나 지자체 의의자로 교육훈련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누구나 이렇게 신고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이 말은 뭐야? 개인은 안 된다. 학교법인이나 법률구조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도 있지만 법인이야만이 상담원 교육시설로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개인의 신분은 안 된다라고 지금 이 말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수교육 좋습니다. 읽어보시고. 다음에 보칙이 있으니까 여기 보칙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청문 보겠습니다. 앞에도 다양한 법을 봤지만 어떠한 그 소위 국민들에게 아니면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보호시설, 상담소 등 가정폭력, 성폭력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설을 취소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럴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된다 나와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규정에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벌 규정 보면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이유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과한다. 이게 벌금형. 똑같은 형은 아니고 단지 어떤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감독권을 잘못된 사에 따른 걸로서 처벌을 하되 그 형의 그 해당 조문에 해당하는 벌금형으로 과한다. 이렇게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양벌 규정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정폭력방지법과 성폭력방지법 한 문제가 나오는 영역이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자, 아래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은 정신건강증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정신건강증기법이라고 해서 의료에 관련된 법이 바뀐 것이 새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간 지난다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신건강복지법, 또 일부에는 정신건강 증진법이었는데 법률 용어는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